반갑습니다. 저는 김성휘입니다. 어, 연일 날씨들이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여름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크레타는 봄이든 여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끊임없이 준비해 가고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고지사항을 말씀드리면 투자 결과에 대해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며 투자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되니 스스로 판단을 잘 해야겠죠. 또한 설명과 달리 모든 공개 로드맵은 주최 측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강의에서는 비유적인 표현이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갈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비즈니스 룰이 아니라 사견에 불과합니다. 회사의 비즈니스 룰은 디앱의 공지란에서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음, 이번에 그 미국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 그 얘기를 뭐 다들 보셨겠지만 잠깐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음, 원 휴머니티, 원토피아에서 진행하는 에반과의 공동 창업자들이 주도해서 하고 있는 사회 기업 이름이래요. 주로 예전에 유명했던 라이브 에이드의 프로듀서, 라이브 에이드를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아주 뭐 입에 개거품을 물으면서 자랑을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블랙핑크, BTS, 저스틴 비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라이브를 했던 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UMF, 사실 저는 UMF, 사이버 페스트, 퓨처 페스트 잘 모르긴 합니다. 근데 왜 그걸 모르냐고 저한테 계속 그러는데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모르냐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어, 여러분들은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전 세계 최고의 EDM 페스티벌의 창업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EDM 페스티벌이 그렇게 대단하고 한지는 몰랐는데 제가 보니까 이제 한국적인 어떤 연예인들을 보면 블랙핑크라든지 BTX라든지 이런 곳은 정말 BTS 하면 어마어마하죠. 유명 레코드 레이블인 어, 자이브 리코드, 브리트니 스피어스, 저스틴 팀버레이크 등의 공동 창업자, 칸예 웨스트, 제이지, 콜드플레이 등의 음악 프로듀서들이 공동 창업자 및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엄청난가 봐요. 네, 진짜로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러는 것 같고요. 원 휴메니티와 크레타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내용이 있는데 원 휴머니티의 산하 조직으로 발족하는, 자 여기 잘 보세요. 원 휴머니티의 산하 조직으로 발족을 하는 게이밍 인터랙티브 미디어 얼라이언스 포 멘탈 헬스. 그러니까 멘탈이 뭐예요? 정신적인 부분이잖아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미디어나 게임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여기에 크레타가 리드를 해나가는 회사래요. 크레타가. 그러니까 리드를 해나가는 건 뭐예요? 보통 누구더러 리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크레타가 이 팀들의 게임과 미디어와 멘탈 헬스에 대한 리딩을 해나가는 회사로서 조직 구성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여러 연구 게임, 인터랙티브 미디어 회사들과 유저들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누가? 저들이 하는 모든 것을 게임과 인터랙티브 미디어나 이런 것들을 크레타가 리드를 해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크레타 멀티버스와 슈퍼클럽이 활용되게 되고, 그러니까 멀티버스 안에서 무언가 정신건강에 좋은 그런 어떤 에너지들을 창출하게 되고 디자인하게 되고 뭐 이런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 같고, 슈퍼클럽의 SNS 기능을 통해서 또는 거기에 이제 다양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접목이 돼서 활용이 되게 된다. 또한 이 전체를 로커스 체인을 통해서 이쪽 분야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됩니다.
로커스 체인이 이제 활용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그럼 로커스 체인은 어디에 쓰냐? 기부 플랫폼. 기부 플랫폼에는 왜 쓰일까요? 지금까지는 누군가한테 그 센트럴 기부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누가 어떻게 쓰는지를 관리 감독이 사실 조금 어려운 편이 있었다. 근데 블록체인화 시키면은 전부 다 투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가야 할 사람, 가야 할 어떤 자금의 단체, 이런 것들이 투명하기 때문에 블록체인화를 하면 굉장히 좋겠죠. 누군가가 중간에서 관리비를 띵가먹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리워드 시스템.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건강에 어떤, 정신 건강에 어떤, 또는 주변에서 헬스케어 하고 있는 어떤 그 뭐랄까 로드샵 이런 데들이 어떤 움직임이 있었을 때 리워드 시스템을 그 위에 붙일 수 있는 것을 로커스 체인으로 하겠다. 네, 게임 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로커스 체인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크레타가 전체적인 리드를 하지만 로커스 체인에 기술이 따라붙게 되고, 그 기술과 더불어서 크레타 멀티버스와 슈퍼클럽이 활용되게 된다 라는 내용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의 유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다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분은 이게 크레타 행사냐, 로커스 행사냐, 또는 뭐 이게 원 휴머니티나 원토피아 행사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죠. 원 휴머니티의 라이브 페스티벌인 원토피아, 라이브 콘서트 때 크레타 멀티버스와 슈퍼클럽에서 디지털 세계의 라이브 중계, 슈퍼클럽에서 디지털 세계의 라이브 중계를 하겠대요. 메타버스에서의 콘서트, 이벤트 등을 같이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 많은 팀들이 왔는데 몇 개의 팀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한 50개 정도? 70개 정도? 100개 정도 왔을까요? 아니요, 1000개 이상 왔습니다. 팀이.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주크버거 있잖아요. 주크버거가 운영하는 과거의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에서 자살 관련 커뮤니티가 형성이 됐고, 그 커뮤니티 형성과 동시에 자살이 되게 많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주크버거가 많이 그 청문회에 많이 불려다녔답니다. 최근에 많이 일어난 일이래요. 그래서 주크버거가 페이스북 내에서 어떤 그 자살이나 아니면 정신건강에 관련된 무언가를 찾으러 다니고 있는 형태이다. 그래서 이 행사에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제가 듣기로. 근데 그 동생하고 친동생하고 이렇게 온다고 했는데 두 분은 참석은 못했대요. 어쩌면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 못했으면 어떻게 돼요? 뒤에서는 다시 만남이 이어지겠죠. 그러면 그들도 크레타와 로커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이런 얘기죠. 자, 또 하나. 그 선물 ETF, 현물 ETF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선물 ETF나 현물 ETF를 만든 누군가 창시자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사회의 어떤 경제시장의 안전 시스템, 그리고 소비자를 피해자 없이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어 라는 시스템들을 만든 사람들이 있겠죠. 그 만든 사람이 마이클 밀튼이래요. 그 밀튼 연구소에 지금은 이제 그 밀튼 씨가 연세가 많아서 아들인 조지 밀튼이라는 그 아들이 있대요. 그분이 연간 그 연구소에서 포럼을 한번 열으면 포럼의 투자 자금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3경에 가깝대요. 3경이면 도대체 얼마예요? 연준의 그 자금이 1경 4천조, 블랙록의 자금이 1경 2천조. 근데
저 자금이 3경가량이 모인대요. 근데 저 조지 밀큰의 그 밀큰이 토마스 부와는 막역한 또 친구랍니다. 그래서 조지 밀큰이 이 자리에 참여를 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토마스 부하고는 게임 만들 당시에 무언가를 함께 했었던 친구라는 이야기까지는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두 명의 인사를 얘기를 했죠. 하나는 삼경의 자금을 운용하는 밀큰, 또 하나는 메타가 주크버거의 메타가 발생하고 있는 일들, 그런 것들이 인간 세상에서 조금 더 유익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넘어가는 그런 행사 또는 그런 미디어 또는 그런 커뮤니티 또는 그런 게임, 이런 멘탈 헬스 분야에 크레타와 로커스가 사용되게 될 것이다. 흥미로운 부분이죠. 참여했던 분들인데 제가 뭐 일일이 잘 모르겠어요. 여기 밑에 있는 그 남과 여, 이분은 미식축구 쪽에 유명한 인사들인가 봐요. 근데 이제 참여했었던 분들인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그 운영자 측이죠. 에반하고는 제가 이제 사진 찍었었던 게 있죠. 이 에반이 제가 같이 사진 찍었었던 그 에반이에요. 한번 볼까요? 음, 자, 여기 위에도, 위에서 두 번째 사진 보면 이게 에반이거든요. 어, 나카자토, 오카모토, 그 옆에가 이제 저죠. 밑에 보면은 에반, 또 밑에 보면 토마스부, 밑에 보면 윤석호 대표, 네, 나카자토. 자, 이렇게 이 에반인데요. 보면은 그 에반이 이번 행사의 주최자이고 주관자이다. 자, 여기 많이 써 있어요. 설립자, 최고 비전 책임자 에반 클라센, 싱어송라이터이자 독일 쪽이래요. 독일 쪽. 25개국 이상의 동기부여. 동기부여라는 건 어때요? 열심히 뭐 정신건강에 좋은 어떤 그런 노래죠. 그래서 개인 변혁 등의 주제로 수상한 연사, 20년간 국제적인 사업 성공을 거둔 세계적인 인정받는 기업가이자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연속 투자자. 어쩌면 우리가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속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나. 이번에 그 두바이 행사 때 에반의 펜트하우스 뭐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에반 개인 집에 700명이 들어왔대요. 700명이 그 행사를 잠깐 보고 갈까요?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바이 행사. 제가 저번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에반의 집이래. 토큰 1049. 뒤에 이상현 대표님 있고요. 크레타 공인기 있고. 음악이 나오니까 온도. 그래. 이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 여기 온 손님들의 어떤 옷차림이나 또는 행색이나 이런 걸 네, 저런 춤을 추는 분도 계시는데 예사롭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시 아까 화면으로 돌아가서 라이언 올슨 사실 읽어보면 엄청난 것 같은데 잘 몰라요. 근데 뭐 UMF를 아느냐, 저한테 사이버 패스트를 아느냐, 퓨처 패스트를 아느냐, 이거 사실 잘 많이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모를 수가 있느냐 이러는데, 네, 저는 모를 수가 있습니다. 자, 더그 이바노비치, 방송 및 배급 총괄 프로듀서, 40년 이상의 엔터테인먼트,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에 달하는 5개 주요 이벤트 방송을 제작을 주도했습니다. 자, 이런 10억 명에 달하는 어떤 제작을 주도했다는 건 지금 이 리더십과 어떤 이 책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이 활동에, 이 전 세계적인 활동에 유저 수가 10억 명은 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제이 큐리엘 여러분 뭐 검색해 볼 수 있으면 해보세요. 해본 분들이 또 이런 걸 또 잘 뒤져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30년 이상의 콘서트, 페스티벌 제작 경력, 저스틴 비버, 방탄소년단 여기 나오네요. 제이 큐리엘, 블랙핑크, 브리트니 스피어스, 브루포 펌 등과 함께 작업을 했다. 네, 이런 네임밸류가 엄청나네요. 네, 사실은. 자, 베른트 브라이어 해서 17세 때 처음 스튜디오를 시작한 이래 EDM 업계의 혁명을 일으킨 나이트 라이프 이노베이터는 어떤 혁신가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이렇게 해서 전 세계 10대 음악제에서 수상을 한 바 있다. 랄프 사이먼, 다 그쪽이죠. 30년 이상의 디지털 컨텐츠 분야의 리더로서 활동을 했으며, 앤드류 도슨, 뮤직 프로듀서로서 23년간 베테랑, 그래미상 3회 수상, 그래미상 후보 6회 수상. 네, 정말 엄청나네요. 네, 이거 평생 저 시상 대상자로도 오르기도 사실은 어려운데,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방송 및 라이브 이벤트 제작 분야에서 120년 이상의 경험을 겸비한 원토피아의 전설적인 팀은 수많은 명망 있는 에미상, 그래미상, 감독 조합상을 수상하며 역대 가장 유명한 인도주의 라이브 콘서트 방송 및 어떤 이벤트를 제작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기본 10억 명 정도가 로커스와 크레타의 어떤 이미지와 또는 협력과 그리고 많은 부분을 알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원토피아 팀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거 그러면 미국 거 행사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 거. 제가 이제 영상을 좀 달라. 보여줘도 되냐. 사실, 보여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하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예. 보시면, 뭐, 예를 들어, 이런 사진. 음. 레이지로 나카자토가 이렇게 활짝 웃는 모습이 기분이 좀 좋긴 하더라고요.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 그 듣기는 하는데 무슨 얘기를 나누는지가 조금 그 잡음이 많이 섞여가지고 잘은 안 들려요. 그냥 보세요. 지금 이렇게 둘이 보이지만 사실은 주변에 몇 명 있다고요? 1000팀이 있다고요. 1000팀. 네, 저 크레타의 핵심 멤버들이 이렇게 멋지게 저런 자리에 있다는 게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where I
I think we can really all come together in an amazing way. The gaming community, the great game makers out there, and what Evan's done across the board in terms of music, in terms of bringing people together. I was so blown 뭐 away. 짤막짤막 하니까 다 보죠. 세 개인데. On the gaming side, because gaming is going to eat up the world in a major way. And if we can get to a place where this gaming alliance can come together with the best game makers in the world, sharing best practices, I think we're going to really make a huge difference because we have to meet the audience where they're at. We don't. 아마 그 입장하는 출입구 쪽을 비추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크레타라고 뭐가 전광판에 크게 이렇게 빛나고 한쪽에는 원토피아가 이렇게 있고 Well, you gonna get it. Gonna get it as you go. 네, 크레타가 계속 보이고 있고 저도 과거에 저런 자리를 가본 적이 있는데 네트워킹 자리에 조금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강의를 할 거면 확실하게 해버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다음에 뒤에서 뒤풀이를 하는데 여기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네, 그 좀 보여드렸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로커스에 대해서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열어놨는데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자, 이게 여러분 처음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크레타 팀에서는 그 홈페이지에 제가 로커스 체인 홈페이지에 들어왔고요. 한계를 재구성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간다라는 로커스 체인은 확장성을 완전히 분산된 고성능 공용 블록체인이다. 공용 블록체인이 퍼블릭 블록체인이고 퍼블릭 블록체인 중에서도 로커스 체인은 범용성을 띠고 있다. 누구나 갖다가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로커스 체인은 AI, 스마트 시티, 게임,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모든 산업의 이상적인 퍼블릭 블록체인이다. 이제 이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는 뭐 이거 주장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 또한도 이제 그 블록체인 업계에 있어 봤기 때문에 저도 이제 거의 7년 이상 블록체인 업계에 있어 본 경력으로 봤었을 때는 참 대단한 설명이다 이게. 완벽한 탈중앙화, 분산화, 로커스 체인은 확장성과 완전한 탈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뭐 옷을 육술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뭐 다 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들이 했다라고 하지만 다 할 수 없는 것을 저는 이제 대번에 알죠. 상호 운용성 기술을 통해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운용성을 갖고 있는 그 프로젝트들이 많죠. 레이어 제로들이 대부분 그런 형태이고 또 레이어 3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있는 프로젝트들일 거고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무한한 확장성, 원장의 크기를 로커스 체인은 원장의 크기를 10기가 이내로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대역폭의 5%에서 10%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그 여러분한테 줌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컴퓨터의 모든 그 리소스 쓰고 있는 어떤 에너지 자체를 5에서 10%만 쓰고 나머지는 다른 환경에서 또 쓸 수 있다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10기가 이내로 유지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과연 제가 지금 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건 수백 기가가 들어있거든요. 그냥 개인이 씀에도 불구하고. 근데 퍼블릭 완전 분산화된 블록체인이면서 계속 사용을 해도 10기가 이내라는 것은 어떤 정도냐면 코스모스 아톰이나 아니면 트론이나 다른 어떤 그 네트워크 환경, 그러니까 어 블록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환경들이죠. 그것에서 10기가는 엄청난 거예요. 왜냐하면 코스모스 아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몇 기가예요? 172기가인가씩 쓰고 있거든요. 그 데이터가 쌓이는 거. 그러면 172기가하고 10년을 써도 20년을 써도 10기가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1시간에 172기가, 10년을 20년을 써도 10기가. 이것은 뭐 과연 될 만한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높은 보안, 라즈베리파이는 이제 작은 소형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죠. 과거에 이제 그 퀀텀이 인공위성을 쏠 때 라즈베리파이 정도 사이즈의 도시락만한 인공위성을 쐈었죠. 그래서 노드 하나를 하늘에 띄운다 그랬었죠. 브라우저, IoT 기기 등 저사양 컴퓨터에서 노드를 운영하면 노드 운영수가 늘어나고, 노드 운영수가 늘어나면 보안성은 뛰어나고, 보안성이 뛰어나는 대신에 리워드가 주어지기 때문에 안전성이 또 뛰어나죠. 이런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최소 전자 폐기물을 보면은 로커스 체인은 전자 폐기물을 이제 영어로 고치면 그 뜻이 아니에요. 영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미니멈 이웨스트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아주 소량의 결제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액 결제 사업에 진입할 여유가 있지만 이는 자연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경쟁업체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네, 믿을 수 없는 성능. 로커스 체인은 확장성과 완전한 탈중앙화 문제를 해결하고 상호 운용성 기술을 통해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과 호환성을 제공함으로써 차세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자, 미래에는 탄생될 파생 상품들, 로커스 체인을 통해 디파이 프로젝트가 파생 상품이 생길 거고요. NFT 관련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올 거고요. 네, 덱스 프로젝트가 진행이 많이 되겠죠.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남들도 하죠. 하지만 탈중앙화가 완벽하고 소액의 결제 피 또는 일반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이런 것들을 볼 때 확장성이 뛰어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탈중앙화 경제 생태계가 연결되고 당연히 이 안에서 또 다른 탈중앙화 경제 시스템들이 붙겠죠. 이더리움이 80만 가지 이상의 DApp과 토큰들이 있듯이 그렇게 늘어나겠죠. 그리고 PDV, AI 등 탈중앙화 비즈니스의 성장도 촉진시킬 것입니다. 라는 거죠. 토큰 이코노미,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웹. 자, 이걸 영어로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Explore the connection between token economy,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웹. 이게 뭐예요?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웹. 보통은 따따따라고 하잖아요. www. 여기는 WWBW가 되겠죠. 네, 월드와이드 웹이 아니라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웹 서비스가 가능하며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로커스 체인의 뛰어난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전략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세요. 해서 이제 다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팀을 만나보세요. 그러면 팀원들이죠. CEO 설립자 이상윤 대표, CTO, 테크니컬 디렉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주영현 PD,
해외 사업부장 김세정 대표. 이 김세정 대표님 이때 굉장히 날씬하셨네. 자, 조수환 부통령이 아니고 부사장, 문영배 부사장님, 기술팀, 핵심 기술팀의 이기루 이사님, 장순목 이사님, 피어스강, 김자유, 또 한승우 수석 프로그래머, 윤희종 기술팀 수석 프로그래머, 황순재 수석 프로그래머, 그리고 밝힐 수 없는 누구 하나, 그 다음에 사업부, 그 다음에 그 사업부 산하 개발팀의 그 뭐라고 해야 돼? 통번역 데이비드 왕, 그 다음에 이렇게 외국에 또 계시는 수석 프로그래머들이 또 있죠. 일본에. 이 멤버들인 거죠. 자, 회사의 로드맵을 보면, 핵심만 잠깐씩 보면, 2024년도와 2025년도인데, 대규모 노드 테스트를 현재 진행하고 있죠. 동적 샤딩의 최적화를 붙이고 있다라는 뜻이고요. VME를, 그러니까 보통은 EVM이죠. ERC 쪽은 EVM인데 여기는 VME, 버추얼 머신 엔진의 약자예요. 최적화를 시키고 있다. 노드 운영 인센티브 모델 도입. 당연히 이제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노드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이런 것이 기존에 이제 예측해 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조금 변형이 된다라고 합니다. 메인넷 운영 테스트, 메인넷 최적화, 논문 및 보고서를 발표를 해서 우리의 어떤 기술력을 세상의 논문 형태로 발표를 해보겠다라는 것이고, 메인넷 출시, 노드 운영, 인센티브 개시, 메인넷 코인 수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개발 생태계 쪽에서는 로커스 체인 스캔 웹사이트가 지금 현재 정도 제가 보니까 만들어지고 있겠네요. 제가 이제 그 블록체인, 그 스마트 블록체인 개발티 그 교육을 저한테 받고 있는 분들한테는 스캔 사이트에 대한 그 실질적인 기술적인 내용을 조금 언급을 제가 드린 바가 있고요. 로커스 체인 지갑을 이제 만지작거리고 있겠죠. 그래서 부탁은 드렸어요, 과거에. 로커스 체인 지갑을 정말 쉽고 멋지게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앞단에 메뉴가 조금 그렇게 개발이 될 거라고 제가 여기 계신 분 중에 여기 있네요. 조수환 부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답변을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커스 체인의 SDK가 중반이니까 제가 볼 때는 SDK가 나온다는 것은 메인넷이 작동하고 발표는 아직 안 한 상태에서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는지 서로 도와가면서 만들어가는 그런 시스템들이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6, 7월, 뭐 좀 늦어진다면 7, 8월 이렇게 갈 것 같고, 기터브에 운영을 시작할 거다. 그러면 기터브에 오픈소스로 내보낼 건 내보내고, 기터브에 오픈소스를 다 공개하지 못해요. 핵심 기술은 빼놓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저도 이제 이 개발팀에 있다 보면은 거기에 주어진 기술만 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안 되죠. 그러면 초창기에는 이 SDK를 활용해서 개발까지 하는 것을 이 기술팀에서 많이 도와서 기본 모델들을 제시를 할 것 같고요. 서브리스 온라인 게임 플랫폼도 보면은 이게 시기적으로 이미 타사 SDK 크레타 통합 테스트를 거치고 있고, 화상회의 시스템은 이미 다 만들어졌었고, 이것을 어떻게 어느 기업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일 것인지를 함께 클로즈 베타 테스트까지 다 마치고, 오케이, 그러면 너네하고 손잡고 한번 해보자 라는 과정 중에 있는 걸로 알아요. 자, 프로젝트 A, 프로젝트 B, 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질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파트너들 나오죠.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위시모바일, 오산, AICT, 다이버스, 뭐 어떤 분들은 뭐 오산
AICT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흠잡기는 하는데 뭐 원래 다 넣어놓는 거예요. 일단 다 때려 넣는 거죠. 쿠코인, 이 대만의 그 IT 기업인 리드텍, 대만의 최초의 공개 상장이 되어 있는 IT 기업 리드텍. 그 다음에 뭐 또 있을까요? 다 모르겠는데요. 밑에도 보네요. 이게 뭐였더라? 이 말 돌아다니는 게. 예, 비트마트, 팔콘 X, 캐셔레스트, 비트로, 쿠코인, 뭐, XT.com 있는데, 요번에 팔콘 X가 조심조심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간의 그 SEC,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 그 참 이름도 게리 머시기가 예, 계속 어떤 태클을 걸어갖고 새로운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다 죽이고 힘들게 하고 그러고는 있는데 팔코넥스가 뭔가 견제 대상으로 있었나 봐요. 그래서 벌금을 무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벌금을 물고 나는 이제 더 이상은 뭐 안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근데 뭐 자세한 세부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쩌면 다른 루트를 그 팀에서 찾을지 아니면 팔코넥스가 다른 방향으로 합의를 하고 무언가를 더 추진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일이 뉴스의 기사로 한 10줄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는 길에 계속적으로 변동사항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잖아요. 야, 니네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저렇게 하고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제 들어가 보면 기술 생태계를 들어가 보면 AWTC 참여 노드 수에 관계없이 고속 분산 처리가 가능한 고유한 원장 구조입니다. 저희도 이제 그 블록체인, 블록을 생성하는 기술 쪽에서 저도 있어 봤지만, AWTC 이렇게 그 어카운트별로 무언가를 고속 그 장부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 저도 로커스를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월등히 빠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와 있듯이 고속 분산 처리가 가능하고 POS, BFT, 비잔틴 폴트 톨러런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제 일종의 전쟁으로 보자라면 합의를 어떻게 할 거냐.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장에 참여를 해서 어떤 점령을 할 때 하나가 적군으로 투항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첩자가 되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 등등의 어떤 합의 알고리즘을 나타내는 부분들이고요. 검증 가능한 가지치기, 이걸 영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베리파이어블 프루닝. 프루닝이라는 것은 증명하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려보면 로커스 체인의 검증 가능한 프루닝은 이전 데이터 청크가 뭐야 이게? 잠깐만요. 진짜 청크네요. 이 청크가 뭐지? 자, 모두 스캔하지 않고 데이터 청크를 효율적으로 검증하는 방법. 데이터 청크. 갑자기 청크가 나오니까 뭔지 모르겠네요. 자, 동적 샤딩. 이게 이제 동적이라는 것은 다이나믹하다라는 뜻인데 동적 샤딩을 사용하면 네트워크를 여러 샤드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샤딩하면 데이터 분할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데이터 분할은 필요하지 않다. 이유는 베리파이어블 프루닝이 있기 때문이고 후에는 네트워크를 잘게 쪼개어서 병목 현상을 줄이겠다. 이런 어떤 의도나 이런 것들은요. 지금 시중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5슬, 6슬 뭐 이렇게 하는 것들하고는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제가 대충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은 사용량이 증가하는 특정 지점에서 확장성과 보안의 한계에 직면하는, 이게 이제 단일 장애 지점을 얘기하는 거겠죠. 로커스 체인의 다이나믹 샤딩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확장성을 무한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얘기 계속하면 좀 머리가 아프실 수도 있어요. POS 기반의 어떤 그 내용들, 그리고 6번에 대한 것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데
양자 컴퓨팅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양자 컴퓨팅 기술이라는 거 이제 슈퍼컴퓨터가 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다시 얘기하면 그냥 암호화된 것들도 어지간하면 다 뚫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이론적인 학자들의 얘기가 많이 있는데, 로커스체인은 양자 컴퓨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이중 암호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걸 봤어요, 제가. 과거에 로커스체인 팀에서 갔었을 때 노트북에서 이중 암호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직접. 자, 일반 서명키는 일반 거래에 사용됩니다. 일반 키를 분실하거나 타인에게 노출된 경우에는 PQC가 적용된 마스터 시그니처를 이용하여 교환이 됩니다. 자, 누구한테 키가 노출이 됐으면 교환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키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보통은 그러잖아요. 니모닉이 노출됐어. 그럼 어때요? 거기 있는 코인을 다른 데다 옮겼다가 다시 깔고 옮겨 놓는 그런 방식을 보통 취하잖아요. 네, 그때 그냥 가지고 있는 지갑에서 니모닉 코드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니모닉 키를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쉽게 바꿔버리면 깔끔하게 보안 처리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도 충분히 양자 컴퓨팅 기능을 방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특허를 받았습니다. DAG 방식의 원장 시스템, 동적 샤딩, 그 다음에 베리파이어블 프루닝 기술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나와 있죠. 자, 이게 기술이고, 생태계를 보면 토큰 이코노미, 보통 토큰 이코노미 하면은 어때요? 유저들이 어떻게 쓸 것이고, 그리고 이 어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분산시켜서 편리하게 사용할 것이냐. 아까 제가 했던 얘기 여기 있네요. 따따비따. 예. 월드와이드 블록체인 웹이 탄생할 것이다. 이것은 뭐 가야 하는 수순이기 때문에 이게 뭐 과연 다음에 되느냐, 다다음에 되느냐, 이것은 이제 전 세계의 어떤 통신규약이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먼 미래가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테크놀로지 라이센스 데이터 오션. 데이터 분야는 로커스 체인이 많이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데이터는 데이터 산업을 보통 뭐에 비교를 하죠? 원유 산업에 비교를 합니다. 원유. 그냥 한 바가지 퍼다가 팔으면 되는 원유. 데이터 산업이 지금 그런 어떤 형태다라는 거죠. 자, 토큰 경제 보면은 스테이블 토큰, 유틸리티 토큰, 시큐리티 토큰, 지금 페이먼트 토큰, 이런 어떤 시장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세크 SEC에서 규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더리움은 증권형 토큰이다. 거기에 지금 전체 시장의 가격이 빠진 이유가 그거였었어요. 이더리움이 증권형으로 밝혀지게 되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증권형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굉장히 견제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증권형으로 밝혀진다 하더라도 어차피 그 시장은 또 뚫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살아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충격은 올 수 있으나 충격을 그 고지를 넘어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니까 빅데이터, 데이터 산업, DID는 Decentralized Identifier의 약자예요. 뭐 저도 영어는 잘 못하지만 이것은 이제 그 모바일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 신분증명서를 갖고 다니잖아요. 신분증들을,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이거는 모바일에서 블록체인화된 한 번 사용하고 버려질 수도 있는, 폐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어플리케이션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신분증명서입니다. 레가시 시스템은 기존의 어떤 은행의 시스템을 얘기를 할 거예요. 별도의 블록체인 구축 없이 간단한 연동으로 블록체인 검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쓰여지고 있는 금융 관련 시스템은 모두 다 붙게 될 겁니다. 어디로? 로커스 체인으로 붙게 될 겁니다. 상호 운용성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간의 연결을 지원합니다.
비트코인에 스마트 컨트랙을 붙이기 위해서 BRC20이라는 것이 지금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ERC20이 진행이 되고 있고, 트론은 TRC20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뭐 바이낸스 체인 하면 뭐 BNC20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모든 산업이 로커스하고 호환이 되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로커스 체인이 가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거의 뭐 모든 분야에 다 쓸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것을 성공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이 뭐 없는 것 같고요. 기술 라이선스,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그리드, CBDC, IoT, 네트워크, AI 또는 뭐 하다못해 뭐 GPS 또는 내비게이션 또는 뭐 인베디드 안에 들어가는 어떤 솔루션들 또는 뭐 USB로 꽂는 부분들 또는 저 뭐예요? 공유기 환경 어느 부분에도 다 들어갈 수 있다. 예, 이게 정말 대단한 기술이긴 하죠. 자, 또다시 다른 것도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커스 게임 체인 얘기가 나오네요. 이 서버리스 때문에 달라붙는 기업들이 이미 있죠. 예, 국내 대기업 중에도 이미 있습니다. 어딘지는 말씀을 못하게 해서 이제 못합니다. 영원한 분산형 온라인 게임 서비스 시스템이 이미 돌아가고 있고, 그 돌아가는 서비스 시스템, 그러니까 게임 체인에서 돌리는 것을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걸 왜 돌리냐? 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킹덤 언더 파이어 더 라이즈나 아니면 그 윤석호 대표님이 만들었었던 포트리스나 또는 모든 게임이 다 서버리스 형태로 돌아가느냐, 그걸 못 돌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돌릴 수 있습니다. 다 돌릴 수 있는데 경제성이 떨어지고 오래 걸리는 일을 굳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게임 체인에 킹덤 언더 파이어 워 오브 히어로즈를 돌린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돌릴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서비스할 수 있어, 이것을 실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쓰고 있고 웹2 세상에서 활용 가능한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근데 실제로 서비스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흥미로운 거죠. 블록체인 기술의 진정한 잠재력, 뭐 미리 보기 뭐 이렇게 있는데요. 자, 다 돌릴 수 있으나 수익성하고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돌리지는 않는다. 선택적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은 다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서비스를 하는 게 빠른데 오히려 블록체인으로 가져와갖고 느려. 그러면 효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버한테 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가야 한다. 또는 일부는 서버형이 필요하고 일부는 블록체인 기술로 가야 되고, 지금 당장 다 탈중앙화 시킨다고 그 서비스가 무조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인 거예요. 경제성도 따라 붙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 점들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크레타가 나오네요. 뭐 크레타는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이 뭐 보셨다시피 게임 쪽에 아시는 분들은 스팀이 뭐 거의 독보적인 존재죠. 독점. 그런 상태는 웹2의 시스템이죠. 스팀은 스팀 코인이 없잖아요. 스팀이 스팀 코인을 만들어서 하면 대박이죠. 근데 거기는 뭐가 없어요? 블록체인 기술이 없잖아요. 로커스 같은 기술이 없어요. 자, 웹2의 시장이 전부 다 웹3의 시장으로 넘어옵니다. 웹2의 시장은 뭐예요? 서비스를 주최 측에서, 회사면, 기업이면, 재단이면 재단 측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웹3는 어때요? 커뮤니티나 다오가 주관을 하는 형태죠. 이제 이런 어떤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플레이어와 크리에이터의 경계를 허문 웹3 플랫폼에서 전 세계의 가장 큰 프로젝트가 뭐냐? 크레타입니다. 단연 크레타예요. 뭐 갈라게임즈가 있잖아요. 위믹스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그 샌드박스가 있잖아요. 디센트럴랜드가 있잖아요. 플로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우리 그 삼성에서 제공하는 어플에 들어와 있는 엔진 코인이 있잖아요. 뭐 등등. 네. 다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웹3 게임 플랫폼. 보통은 제가 이제 전에도 얘기하지만 호텔스닷컴은 호텔을 갖고 있지 않아도 전 세계 호텔을 다 담았다라는 거죠. 우버나 이런 것들은 또는 뭐 택시 같은 거 하는 그런 업체들은 택시를 갖고 있지 않아도 그 플랫폼 안에 택시를 다 담았다. 또는 집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호텔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여행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크레타는 게임의 플랫폼이죠. 게임 중에 왕 중에 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멤버십들을 보면은 엄청난 대단한 멤버십들이 끊임없이 결성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 자랑 삼아서 얘기를 하지만 자, 보시면 여기 있는 멤버들이 가히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라고 하면 서러울 멤버들이라는 겁니다. 네. 이 멤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어울리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기획하고 함께 설계해서 시제품을 만들어낸다. 이건 엄청난 일인 거죠, 사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그러나 뭐 어느 날 뚝딱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가격은 언제 올라요?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저한테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냥 가격은 저한테 묻지 마세요. 언제 얼마냐는 제가 알 수가 없고 알아도 안 되고 알면 큰일 납니다. 알면 저 구속되죠. 얼마 전에 저 빗썸의 강종현 대표가 그 카카오의 클레이튼 그거 상장을 미리 알아가지고 그 사게끔 하고 산 것 때문에 구속됐잖아요. 그래서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인도에 갑니다. 날짜가 확정이 떨어졌어요. 인도에 이제 갔다 오면 아주 좋은 비즈니스가 크레타하고 로커스하고 플러스 알파의 뭔가 비즈니스가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되어집니다. 뭐 여전히 아직은 안 돼 있지만 아주 유망한 그런 국가의 거래소가 상장이 될 것이고 또 인도에 제가 갔다 오면 조금 갔다 와서 이것은 뭐 제가 직접 가는 거기 때문에 제 눈으로 다 확인하고 올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를 또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쩌면 다음 주 강의는 제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못하면 이미 해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많은 거래소들과 계속 이건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도 답답하고 왜 안 됐냐 이럴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계속 지속 가능한 그런 일들을 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치면 멀티버스와 크레타 CGP 게임 플랫폼과 그리고 크레타 스튜디오 스튜디오 영상을 여러분들이 뭐 보셨겠지만 한 번 더 살펴보고 갑니다. 크레타 스튜디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설글이 완성이 된 걸 갖다가 이 꼬맹이 아바타가 를 만들고 있어요. 자, 이 이제
이 아바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아바타를 구매해서 옷을 이렇게 입힌 거죠. 머리 색깔도 이렇게 만든 거고. 그리고 여기를 이걸 뭐라고 그래요? 스틸형 갑옷도 제가 만약에 제가 한다면 사서 입힌 겁니다. 이런 걸 사 입힐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크레타가 필요하죠. 또 이런 집을 지을 때 자기가 설계하고자 하는 대로 다 집을 짓고 거기에 모임장도 만들 수 있고 동창회장도 만들 수 있고 여행도 거기다가 보여줄 수 있고 또 낚시터도 만들 수 있고 저 바닷가 끝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랜드를 사서 거기에 내가 집을 짓고 또는 임대를 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자, 이런 기능들이 아까 얘기했던 뭐였어요? 원 휴머니티, 원 토피아 이런 데에서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애들이 즐기고 여기서 의학적인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이 안에서 어떤 의학적인 정보 그리고 조금 더 세상을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을 이 안에 많이 전시하고 돌아다니게끔 하고 그리고 여기서 행복한 것을 가족들의 어떤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이렇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10억 명이 크레타를 알게 되지 않을까. 여기에 핵심적인 기술들을 로커스가 엮어간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어떤 기술들이 융복합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자, 슈퍼클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기서 커뮤니티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SNS 서비스뿐만 아니라 어쩌면 지금 현재 디스코드 같은 역할 또는 다음이라는 카페의 그런 카페지기의 활동들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현금 거래를 하거나 카드 결제를 해서 누군가가 카페지기가 올려놓은 상품들을 뭐 무통장 입금을 해가면서 쓸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우리 슈퍼클럽에서 모두가 가능하죠. 그것도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 이 블록체인은 우리가 만약에 쿠팡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쿠팡에 내 카드 결제 내역이 뜨잖아요. 쿠팡은 당연히 보겠죠. 그 정보를 수집하고 또 많은 금액이나 큰 금액을 계속 사댄다고 하면은 금융 쪽에서도 누군가가 들여다보잖아요. 그럼 개인정보가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블록체인은 금융정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 타임에 제가 그 스마트 블록체인 유료 공부방을 제가 현재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팀에 들어와 있는 그분들한테는 미래에는 블록체인 세상 그리고 비트코인처럼 암호화폐로 된 세상이 과연 진짜로 들어설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1시간 동안 논을 한 바 있습니다. 뭐 일방적으로 제가 그 시장은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달한 꼴이지만 결론은 왜 그러냐면 화폐 경제 시스템은 지금 현재도 탈중앙화돼 있지 않고 중앙화돼 있어서 끊임없이 화폐를 찍어내고 있다. 지금도 찍어내고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것이 갖은 어떤 그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정보가 노출이 되고 있죠. 그러면 시장에는 돈이 많이 풀리게 되고 팽창 정책을 많이 쓰다 보면 그동안에 벌어놓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실제로 제가 가족끼리 4인 가족인데 집에서 탕수육과 짜장면과 짬뽕 했더니 군만두가 따라왔어요. 얼마가 나왔냐면 카드 결제를 하고 나니까 52,000원 정도가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게 보통 12,000원 정도 나와야 되는 금액이었는데 이제는 5만 원 가지고도 부족한 세상이 됐죠. 네, 그렇게 계속 인플레이션이 늘어나게 된다면 점점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게 된다면 이 시장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누군가가 만들어내서 쓰기 시작하면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블록체인 기술이나 비트코인 어떤 생태계나 이더리움 생태계, 이 암호화폐 생태계는 정부나 전 세계가 막으려고 노력을 무진장이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어요?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 현상이 돼버렸어요. 그냥 정부에서 쥐고 센트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그 시도가 많이 있었죠. 죽여보려고도 많이 했죠.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시장은 반드시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스럽게 또 넘어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3G에서 4G로 넘어가듯이 4G에서 5G로 자연스럽게 요즘에는 5G가 다 장착돼서 나와요. 4G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쓰는 사람도 있고 3G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쓰는 사람도 있겠죠. 4G를 쓰다가 3G로 한번 가보세요. 못 씁니다. 답답해서 못 쓰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크레타는 웹2의 시장으로 스팀이 성장을 했고 성공을 했다면 웹3 시장으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반드시 옮겨 타게 된다. 그때 가장 강자가 크레타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레타에 유저층이 많이 들어오고 할 때쯤, 그때쯤 이제 제대로 된 가치와 가격을 갖게 될 텐데, 그것을 지금 싸니까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싸니까 그냥, 뭐랄까, 그냥 버려둔 거죠. 사실은 돈 버는 사람은 쌀 때 매집을 하고, 돈 못 버는 사람은 가격이 오를 때 매집을 합니다. 반대로 하면 되는데, 그 쉬운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오르기 시작할 때는 사람들이 정신없이 사요. 내리기 시작하면 안 사요. 또 주춤하죠. 이유는 간단해요. 더 떨어질지도 몰라라는 거죠. 근데 어떤 그 그래프들, 차트들을 보면은 계속 어떤 밑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있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2,150만 원부터 샀으니까요. 남들은 그때는 암호화폐 시장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크레타가 됐던 로커스가 됐던 우리가 조금 어떤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지금이 기회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은 조금 제가 말에 힘도 좀 담았고 빠르게도 좀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해를 하실만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오겠지만 그 좋은 소식들이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들은 평범한 것 같으나 평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아무리 얘기해도 기회를 못 잡고 기회를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자, 그리고 저에 대한 창구는 이제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찾아오셔도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한 너무 개인적인 거, 뭐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가입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옳으냐 그러냐 물론 그런 것도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 하고 있는 걸 저한테 뭐 가지고 와서 얘기하면 뭐 합니까? 네. 안 하고 시작하기 전에 물어본다면 모를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이제 그 실제로 개발팀에 있어 봤고 또 개발팀도 옮겨서 또 개발팀에도 있어 봤고 또 마케팅 팀에도 있어 봤고 또 이렇게 오늘처럼 어떤 여러분한테 브리핑을 하는 이런 마케팅 활동도 오랜 기간을 해 봄으로써 많은 것들의 경험치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들을 많이 해드려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왜 못 알아듣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거슬러 가면 어느 누군가가 메인넷을 만들어 놓고 스마트 컨트랙을 제가 질문을 했었을 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을 답변을 할 수 없을 만큼 지식적인 초창기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상황에서 제가 그 어떤 개념을 잡아보려고 하고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까보게 되고 메인넷을 들여다보게 되고 그 메인넷을 망가뜨려 보기도 하고 거기 있는 토큰을 싹 다 분실을 해보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비즈니스 모델을 입혀보기도 하고 많은 일들을 해본 경험 뒤에야 통찰력이 생겼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왜 통찰력이 없느냐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힘들죠. 자, 그런 점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전문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시면 찾아오셔도 되고 또 질문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톡방에도 올려놓으면 결국에는 저한테 그 질문들이 올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만약에 크레타가 가격이 한번 가장 크게 뛸 상황이 온다면 아마 크레타 플랫폼, 멀티버스 플랫폼 안에서의 어떤 공연이 하나가 뜨게 되면은, 네, 그 안에서 티켓팅을 크레타로 하게 된다고 하면, 뭐 크레타가 오르면 로커스는 안 오를까요? 그 기술을 가장 메인으로 쓰게 될 것이고 써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도 기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레타 로커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별로 열어보질 않아요. 불안전자산이라고 하면 어때요? 자꾸 궁금하고 걱정되고 할 텐데, 지식이 없어서 계속 걱정되고 지금은 얼마냐 묻고 그래서 언제 오르냐 하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불안해할 만큼의 어리숙한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시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